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넓답니다. 근래 들어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빠지지 않는 술이 바로 샴페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품 있는 포도주를 모두 샴페인이라고 부르지만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발포성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샴페인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을 다녀오신 정헌배 교수 나오셨고요. 세상길잡이 최호진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랑스를 보면 지역 이름과 술 이름이 같은 곳이 많거든요. 뭐 보르도라든가 샹파뉴, 코니악 등이 그 예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역명 특화 전략의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지역명을 술 이름과 연계시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상표명이 보호가 되고 더욱이 이 지역의 이미지와 같이 상승을 하게 돼서 이 마케팅이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네, 이 포도는 무화과 석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과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도는 생명과 풍요와 축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어떤 과일보다도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의 포도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포도가 재배됐었는데 지금은 경제 작물에 밀려서 농가들이 포도를 재배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죠. 자, 이 포도로 샴페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맛이 어떨지 오늘 세상을 넓다를 통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샴페인의 본고장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입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프랑스 중부 샹파뉴 지방의 중심 도시 랭스입니다. 네. 랭스는 우선 프랑스 내에서는 잔다크가 백년 전쟁 당시에 성전불을 올린 곳으로 유명하고요. 네. 또 노틀담, 샤르트르 대성당과 함께 프랑스의 3대 고딕식 성당 중에 하나라는 랭스 대성당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크네요. 예. 고풍스러운 멋도 있고요. 예. 네. 잔다크 동상이네요. 예, 잔다크는 마녀로 화형을 당한 후 이곳에서 성인으로 추천이 되었는데요. 예. 그것을 기념해 그녀의 동상이 여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랭스 대성당은 다른 곳과는 달리 밝은 스탠드 글라스로 유명합니다. 흰색 모자이크와 또 화려한 색상의 스탠드 글라스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바로 샤갈의 그림이 그려진 스탠드 글라스입니다. 네. 마크 샤갈도 여기에 그림을 그렸군요. 성당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밝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스탠드 글라스가 시선을 모으게 했는데요. 바로 샴페인 제조하는 법이 그려진 스탠드 글라스입니다. 네. 진짜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놨군요. 네. 이 마을에서 포도주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도 만날 수 있는 포도밭에서도 쉽게 체험이 됩니다. 네. 랭스 지역의 포도밭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남쪽에 비해 날씨가 추운 관계로 포도 성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키가 좀 낮으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통로를 좁게 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진짜 코니악 지방에서 본 포도밭과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네. 간격도 좁고 키도 낮고. 식용 포도와는 달리 양조형 포도는 그냥 먹기에는 맛이 씁쓸합니다. 네. 이건 또 뭔가요? 예, 이것은 나무 껍질인데요. 포도밭 사이에 깔면은 잡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포도밭 골을 중심으로 골고루 깔아주더군요. 예. 다른 잡초들이 못 자라게 하는군요. 또 포도밭 밖으로는 장미가 둘러쳐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포도에 병충해가 생기는지를 장미꽃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장미가 시들면 농부들은 바로 포도에 방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잎에 구멍이 난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우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박이 내릴 경우에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남은 포도가 더욱더 견실해져 품질은 더욱 향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찾은 곳은 이 지역에서 샴페인 제조로 잘 알려진 모엣 샹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1743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차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이 창립자 가문의 가족들인가 봐요. 바로 이분이 모엣 씨의 손자 레미 모엣입니다. 네. 그는 나폴레옹과 또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의 포도주 저장 창고에 들은 나폴레옹은 거대한 오크통을 선사하기도 하고 또 직접 그의 정원에 나무도 심어 이곳의 샴페인을 유명하게 했습니다. 네. 자, 나폴레옹과 저기 인사 나누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저 회사로서는 아주 나폴레옹이 고맙겠어요. 굉장히 영광이죠. 네. 저 나무가 아까 그 그림 속의 나무군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심었다는 이 나무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나폴레옹을 비롯한 황제만도 3명이 방문할 정도로 명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수령이 2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건물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나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곳곳에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보이는 정원은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가 되겠군요. 샴페인은 정찬에서 일반적으로 세 차례로 나누어 서빙이 되는데요. 먼저 그 주인이 맛과 향을 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손님에게 권하게 됩니다. 네. 샴페인을 마시는 방법은 먼저 눈으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네. 코로 그 향기를 맡은 다음에 맛을 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흥미 유발을 위해 귀로 샴페인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를 감상하게 됩니다. 아, 들려요, 뭐가? 이것을 샴페인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샴페인은 오래된 것부터 젊은 순으로 서빙을 하는데요. 예. 네. 첫째 전체류에 어울리는 백색을 마셨다면 네. 두 번째는 메인 요리에 적당한 백색과 적색이 혼합된 로제 샴페인을 마시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샴페인색이 옅은 거에서 진한 것으로 가나 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디저트를 먹을 때는 향이 강하고 섬시한 임페리얼 넥타 등이 준비가 됩니다. 아, 이렇게 복잡하게 샴페인 맛인 줄 정말 몰랐어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에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마케팅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오늘날 샴페인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샴페인이 식전에 마시는 술이 아니라 식사 내내 마시는 술로 바꾸자라는 전략이군요. 네. 샴페인을 보면서 전통은 주어지기보다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샴페인 먹으면 맛이 더하겠네요. 아, 지하로 내려가시는 건가요? 예, 샴페인의 저장 창고를 가봤는데요. 저장 창고는 지하 12m에 2단으로 굴을 만들어 두었더군요. 저별로 술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둡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눕혀서 관리를 하나 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병을 막 돌려요? 네, 병을 돌리는 것은 샴페인 속에 있는 찌꺼기가 병마개 쪽으로 몰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매 4시간마다 병을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통 기계가 이 작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이게 찌꺼기 모양이네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나요? 샴페인은 포도주와 달리 자연스러운 탄산가스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1차 발효 후에 효모와 약간의 설탕을 첨가합니다. 네. 이때 생기는 침전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병마개 쪽으로 모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술의 색상이 맑아지게 됩니다. 네. 저걸 그냥 마시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침전물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병목 부분을 영하 28도까지 기다렸다가 순간 냉동해서 제거한 뒤에 네. 코르코로 병마개를 다시 막사. 아니, 4시간마다 돌려주려면 꽤 힘들겠어요, 예. 작업이. 이거는 병목이 파손됐나 봐요. 네, 탄산가스로 인해 파손된 것들입니다. 샴페인에서 소리가 중요한 것은 아실 겁니다. 네. 좋은 샴페인은 흔들지 않아도 병마개를 딸 때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렇게. 거품 소리가 적고 기포가 고를수록 좋은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것은 1950년산 샴페인을 맛보는 광경입니다. 맛을 보았는데 향긋하고 입안을 톡 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야, 제 입이 다 맛있겠네요.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네. 이것은 샴페인을 담는 병인데요. 행사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양해서 저장되기 특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샴페인을 이야기할 때 동페리뇽 수도사를 빼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는 수도원에서 포도주를 관리하다 우연히 묵은 것과 새 포도주를 섞으면서 거품 나는 포도주를 발견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샴페인의 원조입니다. 아, 동페리뇽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회사였습니다. 이곳은 랭스에서 가까운 에페르니에 있는 오빌레 성당으로 수도 내에 있는 성당입니다. 네. 내부는 자그마했는데요. 이 의자의 리본은 방금 끝난 결혼식 때문에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결혼식 꼭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200년도 더 된 성당이란 말이군요. 네, 그만큼 오래된 성당이군요. 네. 동페리뇽은 이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어 그의 업적을 기려 수도원의 최초의 수도원장과 함께 나란히 사람들이 발포성 포도주를 샴페인으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발포성 포도주가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다른 만큼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식사의 진행에 따라 다르게 샴페인을 마시는 방법을 봤는데요.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전통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샴페인 회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종래의 샴페인은 식전에
내지는 뭐 배의 진수식 등과 같은 어떤 기념을 위해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네.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요 확산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제조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코냑과 위스키를 보니까 이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세계화 전략이나 술 제조법이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륙과 섬나라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보다 일반 특화 요인을 동시에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동질한 전략이고요. 네. 단지 생산 방법, 그다음 이제 제조 공정, 원료 사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치 위스키는 피트라는 특수한 원료를 사용했고, 네. 그다음 이제 꼬냑은 거기에 있는 지역명과 함께 여러 가지 이 백조의 목이라는 새로운 2단 정리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술이 얼마나 좋은지 매번 느끼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나 그리고 프랑스의 코냑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그걸 세계화하는 비법을 보면서 우리가 양주를 소비하는 세계의 최고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술로 한번 승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좀 있겠죠? 예, 저도 이 여행을 하면서 내내 느꼈던 것이 우리도 왜 세계적 술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삼주 같은 것은 각 지역에서 다른 인삼이 나고, 네. 그다음 이제 연건도 다르고, 그다음 이제 토질도 다르기 때문에 꼬냑이나 스카치 위스키처럼 세계적인 술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요인들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술 얘기를 하다 보면 음주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바꿔야 할 음주 문화가 참 많겠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뭐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술 강권에서 수장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다음 이제 약 들고 술 마시러 가는 전투적 음주 문화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는 좀 더 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멋있게 마시는 문화로 바꿔 나갈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술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포도주가 어느 것은 코냑이 되고 어느 것은 샴페인이 됐습니다. 평범한 발견이었지만 꼼꼼한 관찰이 있었기에 나온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100년, 200년 후 후손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도 100년, 200년 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술 세계화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